포스코 홀딩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2%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석입니다.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은 65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9.1% 증가했고요. 재고는 그거보다 더 많게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떨어지고 판매관리비 조금 증가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이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 증가가 19%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재고자산은 왜 50%에 가깝게 증가했는가? 이런 원가회계상의 손익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풀어가 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9.8% 증가했어요. 매출 원가 증가보다는 적게 증가했습니다만은 거의 10% 차이가 나죠. 이런 경우에 제품 판매 가격 인상률보다 원재료 가격이 더 인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스루프 회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르풋율, 마진율이 5.3% 하락했고요. 운영비용 13.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영업이익은 4조 9천억 원대인데 전년보다 22%가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거의 3,400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결이다 보니까 재고 내역이 꽤 많은데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이 포스코 홀딩스가 재고자산 명세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 나와서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숫자로 재입력을 제가 일일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주등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문자 속성으로 공시했다는 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입력을 해 놓으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어떻게 가공을 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 불만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이다 보니까 건설 재고 자산이라는 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5천억을 표현했는데 건설 재고자산에도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 연결로 하면은 정확하게 그 분석치가 분석하기 좀 어렵다. 오차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조 2천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고요. 전년도는 더 증가를 했었습니다. 개별 기업 할 때마다 계속 소개를 해 드리는 건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딴 거 하나 주장하는 거 없습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을 해라. 이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바벨 전략이라고 이제 명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고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수용하기 위해서 매출 증가와 함께 스루풋을 상승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또 동시에 생산량 감소와 함께 재고량을 감소시켜서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이 바벨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WCI 재고자산 회전율은 7.2회전으로 1.26회전이 하락했고요. 스루풋 재고상으로도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5.3% 하락을 했고요. 생산성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하락을 했으면은 원재료 가격 아니 원재료가 아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하락했으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추정을 할 수 있고, 수르픈율 그 하락은 상대적으로 그 제품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률 단순 평균으로 봤습니다. 37.25%가 상승했는데 재료 비율이 73%로서 상승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은 27.2%인데 24.4% 밖에 인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추정이 검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레버리지율이,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그 거의 4%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채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그 단순 평균 얘기는 이런 그 건설 계통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LNG 뭐 이렇게 이런 거 빼고 그냥 그 옛날 그 포스코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추이도 철강 부분만 그 평균을 내본 거고요. 친환경 부분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전력을 또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105% 가격이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거는 케미칼 쪽에서 내화물을 하고 생석회를 생산하는데 이것도 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포괄해서 평균을 낸다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그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좀 해보자고 한다면은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30.8%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워킹코스트 가공비가 금액상으로는 증가했는데 총 제조비용에 대한 그 가공비율은 떨어졌습니다. 역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여기서도 그 추론한 것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그 1단계에서 3단계 있는데, 제가 그 수치를 마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3단계 현금으로만 해보면은 현금 흐름이 맞질 않아요. 연결 쪽에서 이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조 6천억이 나갔는데 재무상태표상의 재고는 2조 2천억으로 무려 6천억 원이 어디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 재무제표 할 때 이렇게 현금 흐름표상으로도 맞추질 못하는 걸 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들을 공시하는 게 뭔 소용이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2천억보다 거의 뭐 4천억이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과연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치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급여 인건비가 이 운영비용 대비 17.5%인데 직원 수는 그 연간 직원 수를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임금이 뭐 너무 많이 계산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자회사들, 중소기업들 그 인원수까지 다 포함해서 주석을 내야 되는데 그런 주석은 또 안 내고 개별 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3분기 이 인당 평균 임금이 연말이 되면 2억 원 가량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상 있을 수 없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참고적으로 한 이 정도 인원이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나중에 그 포스코를 개별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주비가 12.4%, 여기에 이제 그 포스코는 협력 작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산에
투입된 그 하청업체, 협력업체인지 아닌지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제가 봐서는 메모도한 그 제철소이기 때문에 그 설비에 대한 메인터넌스, 유지보수가 매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협력 작업이라는 게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 전문적으로 그 유지보수용 을 위한 협력업체의 그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금액이 월급보다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것 포함해서 생산도 일부 협력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2.4% 증가했어요. 그 직영 인원들은 7.2%뿐이 증가를 안 했다는 얘기고, 역시 그 뭔가 한계가 직원 수로 본다 그러면은 좀 그 오차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용수비가 29.6% 증가했고요. 운반비가 있는데 이게 수출 물량 등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 114%나 크게 그 증가했습니다. 선임들이 2022년도에 매우 크게 상승했고, 전년도에도 물론 그 국제 해운 선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운송비가 꽤 그 증가했다. 거의 뭐 2조 4천억인데 전년도는 1조 1천억이면 1조 3천억이 늘어났다 하면은 그 운영 비용이 이렇게 크게 늘어가 가지고는 영업이익을 크게 낼 수가 없겠죠. 어쨌든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83조 정도 할 거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 그 원래 이 계획은 6조 5천억 정도인데 7조 3천억 이익이 날 수 있다. 요 재고를 10% 증가하면은 원래 계획이 한 7조 3천억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좀 10%만 증가시키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덜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6조 9천억 원대로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게 원가회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쪽으로 보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좀 적게 나오죠. 그 원가회계보다.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은 그런 그 수치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루프수를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그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한 5조 많이 잡아야 8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는 바벨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다. 병참이라는 말까지 제가 좀 넣어가면서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 전쟁 물자의 그 재고 회전율이 그 낮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또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 2% 정도만 증분을 시킬 수 있다면은 매출은 한 84조 7천억 원대 맥시멈 그 스루프 증가 쪽으로 얘기해서 6조 한 8천억 정도 낼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단지 재고만 줄여가지고 매출액은 그저 똑같다 하더라도 재고만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벨 전략으로서 양극단의 그 갭을 찾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2254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영업이익이 그 탄착권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올랐어요. 성과는 떨어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가가 한 1조 2천억 증가를 했습니다. 그 주주명을 보면 국민연단이 그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8.5%.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으로 블랙락이 5.18%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전체 지분율은 52%. 그러니까 50%가 넘으면은 경영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여러 그 외국 자본들이 있겠죠. 있는데 블랙락은 5% 이상이니까는 공시 의무가 있어서 공시를 한 것 같고,
다른 데도 있는데 영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로 보면은 이 어떤 이 경영에 간섭하고자 할 때 외국 투자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경영 압박을 준다 그러면은 포스코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어렸을 때는 포스코는 국민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외국인 지분율로 보면은 이거 한국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경영 간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제철소가 처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뭐 정부 지분도 다 빠져나가고 그 국민연금이 뭐 물론 그 정부하고 관련된 그 기관입니다만은 국민연금공단이 그 최대 주주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 경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말하자면은 뭐 선정이 돼가지고 그 경영을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포스코가 우리나라가 기간 산업을 위해서 잘 지속적으로 버티고 잘 유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들이 우호 지분으로서 많이 잘 작동이 되도록 죄송합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코 홀딩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 내용을 분석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